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영입니다. 자, 이제 서울 마라톤이 여러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어떡해. 서울 마라톤을 앞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라톤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렇지만 미대영도 마라톤이 처음이었잖아요. 그쵸. 작년 이맘때 혹시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그냥 아예 딱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표했던 기록을 나는 분명히 이제 이거는 할 거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가 시간을 더 땡길 거냐 못 땡길 거냐, 그게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고민이었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완전 꽉 차 있었어요. 미대영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나는 반드시 섭3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얼마나 더 땡길 더 수 있냐. 땡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셨다는 네네. 건데, 아니 우리 마음을 이해를 못하시네. 저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자신감도 조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 허락이 돼요?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도대체 이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2주일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시기인지. 보통은 12월이나 1월부터 이제 서울 마라톤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목표하는 그 시간대가 다 누구나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 다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때부터 준비를 쭉 해오셨다면 대회를 1, 2주 정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결과가 다 나왔다고 봐요. 우리가 대회를 치르지 않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섭3를 목표로 했던 사람은 이미 이제 그 사람이 섭3를 할 건지 못 할 건지 결과가 나와 있나요?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그 데이터 값이. 네. 근데 남은 1, 2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라톤 대회뿐만이 아니라 뭐 트레일 러닝 대회여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이스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레이스 중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일단은 이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기상 시간을 일단 좀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서울 마라톤이 한 8시에 시작하죠. 대회장에 보통 몇 시에 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비규환이니까 1시간 반 전에 일단 가 있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뭐 짐 맡기고 웜업도 해야 되고, 단체에서 가시는 분들은 뭐 사진도 찍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6시 반 정도에는 네. 늦어도 도착을 하는 게 좋으니, 요거에 따라서 기상 시간을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왜 맞춰놔야 되는 건지. 우리가 신체 리듬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보통 저녁에 운동을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운동 시간이 저녁인데 주말에는 시간이 되니까 아침 운동으로 바뀌잖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도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저녁에 운동하던 그 신체 리듬이 주말에는 아침 운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그냥 주중이든 주말이든 계속 새벽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주말에 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수월하겠네요. 네. 맨날 새벽에 일어나시는 그렇죠. 분들은. 내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그 시간에 맞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좀 시간을 당겨서 일어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회에 한 3, 4시에 일어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는 자야 5, 6시간은 잘 수 있는 건데, 내가 맨날 12시, 1시에 자는 사람인데 갑자기 9시, 10시에 그렇지. 누워있으면 눈만 말똥말똥하고 잠이 잠 안 오지. 진짜 안 오거든요. 결국엔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12시, 1시에 자는 사람인데 2, 3시에도 못 자. 아침에 화장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회 전에 싹 비우고 가야 되는데 6시간, 7시간 평소에 잘 때는 화장실을 되게 잘 가는 편인데, 대회 날만 되면은 화장실에 그 신호가 전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평상시에 자던 시간보다 적게 자서 요게 이 활동이 원활하지가 그럴 수 않았던 있겠네. 대회장 가서도 막 말끔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화장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상시간 패턴 일주일, 2주일 전에 맞춰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 전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다음 얘기로는 일단 식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정보를 보면 뭐 대회 전에는 뭐 탄수화물을 자주 먹어서 뭐 카보로딩을 하고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카보로딩보다는 대회를 앞둔 1, 2주 전에는 클린한 깨끗한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야식을 좀 줄인다든지 성향상 뭐 맵고 짜고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엄청 좋아한다면 그냥 그거를 조금만 더 줄여본다든지. 그러니까 현재 하는 안 좋은 어떤 식습관에서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깨끗하게 먹어보면 어떨까. 뭐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건 사실 저도 잘 체감을 되게 많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니지. 체감하지. 제가 말이잖아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아니 이대영이 하는 거 알려줘요. 어찌됐든 선생님이 많이 드시는 거 말해주세요. 저는 대회 전에는 감자라던가 고구마, 밥도 잘 먹고요. 파스타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먹으려고 해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네요. 저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요. 평소에는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좀 최대한 섭취하려고 하는데 대회 1,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깔끔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묻어있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조림이라던가 찌개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조리가 간단한 거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저희는 그 감자랑 고구마 많이 먹거든요. 이게 왜 좋으냐면 저는 그 고구마가 배변 활동을 되게 잘 도와주고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단단하게 지저분하네.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일단 저는 술, 애주가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 못할 말들이겠지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좋을 게 하나 없어요. 2달, 3달 이상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왔잖아요. 한 2주만 참으면 안 될까요? 속 관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 끝나고 드시고 싶은 만큼 짝으로 사서 뭐 드시든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2주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1, 2주만. 술, 야식, 자극적인 음식 요거 안 하기. 네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해야 할 것들. 신발하고 대회 복장, 내가 뭘 입고 신을지 착장을. 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회 전에 지금 같은 날짜에는 약간 좀 쌀쌀하잖아요. 근데 대회 때는 그래도 좀 뛸만한 날씨가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운동하고 준비할 때 긴팔이나 뭐 아니면 긴 바지 이렇게 좀 피부를 좀 덮고 운동을 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갑자기 대회 당일날 싱글렛 입고 반바지 입고 이제 이래버리면 온도를 온도차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서서히 남은 기간 동안 좀 옷도 조금씩 얇게 입어보고 짧게 입어보고 그리고 내가 대회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미리 한번 좀 착용을 해보시고 비슷한 기온에 나가서 날씨를 좀 체감을 해보면 몸이 그 날씨, 대회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이 시기가 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들 불안해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신발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발이 좋을까? 무슨 신발이 새로 나왔다더라. 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 이 시기에 새로운 신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혹해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에는 그냥 신던 거를 신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신발 3종류를 신고 계속 지금까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몇 달에 걸쳐서. 그럼 그 중에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신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한 족을 더 사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신발 계속 신고 훈련하다가 불안한 마음에 난데없이 뭐 다른 신발을 새로 사는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작년에 첫 풀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카메라를 들고 뛰어야 돼서 1월, 2월 달리는 내내 카메라를 항상 벨트에 끼고 운동을 늘 그랬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의 모습을 이제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 촬영하고 싶으신 이제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겠네요. 연습도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리션 요것도 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대 형은 뭐 에너지를 몇 개 가져가셨어요? 4개? 5개 먹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쯤 먹었을 거예요. 그 주기는 뭐 머릿속에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시계나 이런데 알림으로 넣으신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잡생각은 최대한 안 하고 내 호흡하고 리듬 그런 것만 계속 체크하면서
뛰시는 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가급적이면 모든 시간 체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체크 같은 것들은 다 시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이 세팅하는 것도 이거 1, 2주 동안 미리 해야 되겠네요. 버벅거리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뉴트리션 이 에너지 젤 같은 것도 많이 드셔보셨던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물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물도 잘 안 드시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거리는 충분하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봉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체력 저하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와요. 지금 분명히 내가 문제 없다고 인지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하고 갑자기 떨어져요. 왜 맞아요. 보통 마라톤을 예로 든다면 마에 30km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뉴트리션을 잘 먹고 해도 30km 지점 정도 가면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뭐 엘리트도 힘들고 동호인 중에서도 뭐 상위 클래스 선수들도 다 힘든 구간이 30km 정도의 지점에 가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션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쯤이면 사실 나는 뭘 먹을 거다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맞아요.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에너지젤 같은 것도 내가 대회에서 뭘 먹을 건지 그런 것도 좀 셀렉을 하셔놓고 그리고 드셔보시고 이걸 좀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그냥 대회 때 뭐 누구는 에너지를 챙겨 가더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챙겨서 가서 대회 뛰면서 먹어버리면 에너지 젤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나는 맛있게 먹어도 누군가는 나는 역하더라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몇 개의 에너지 젤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얼만큼의 텀으로 먹을 건지 별도로 뭐 나는 또 어떤 걸 또 섭취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작년에 대회 때 마에 30kg가 맞는 게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바나나를 막 주워 먹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클럽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마라톤 계속 뛰는 건데 무슨 초코파이를 왜 갖다 놓고 바나나를 왜 갖다 놓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살려고 생존하려고 생존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마라톤에서 바나나를 먹게 될 줄 몰랐어. 어느 정도 1, 2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대회 당일이 됐어요. 아침 식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밥. 한국인의 밥.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밥은 너무 헤비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고구마나 그런 탄수화물류로 저는 좀 배를 채우고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회 당일이니까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드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세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에서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소화도 더 탄수화물보다 더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음식을 여기 뱃속에 넣고 뛰는 꼴이 되는 거라서 대회 당일에는 가급적이면 탄수화물류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몇 시간 전에 아침 식사는 끝내야 될까요?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대회 시작 전 뭐 3시간 그 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먹고 소화되고 화장실 가서 또 어느 정도 배출하고 그 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또 되게 중요한 게 대회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는 이제 물 보급은 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회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물을 조금씩 먹다 보면은 이제 레이스 시작하고 이제 한 3-4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신호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화장실. 소변 신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1시간 반 전부터는 물도 이제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장의 도착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보통 1시간 전부터 막 엄청 붐비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짐보관 하는데도 또 계속 줄 서서 기다려, 화장실 가는데 또 기다려, 또 정신없고 막 해서 출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꼭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출전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서는 소액의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지참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해가 되질 않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 마음속에 이미? 아주 일말에
조금이라도 네. DNF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른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 근데 저는 이 모든 대회가 네. 그날의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결과값은 나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준비한 기간 동안에 결과값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자신감만 가지고 뛰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카드 10,000원 이거는 이미 그 자신감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수 틀리면 그냥 거기서 삑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뛰었는데 다리가 갑자기 진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DNF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마음이 네. 무너졌다기보다 신체가 맞아요.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DNF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 카드 뭐 교통카드며 뭐며 뭐 아무 핸드폰도 없어서 뭐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그쵸. 없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마라톤 대회는 뭐 후송차 그런 거 없나요?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몇만 명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막 너도 나도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출발하기까지 또 한 짐 맡기고 나서 한 30분 이상 이제 여유가 네. 있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이제 웜업을 하면 되는데 웜업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이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웜업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이 지금 현재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신발끈이 잘 묶여 있는지, 화장실 이슈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레이스 중에. 그래서 웜업 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막 두세 차례 가는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웜업을 좀 해 놓으셔야만 아마 레이스 그 중에 문제 없이 진짜 레이스에만 딱 집중해 뛸 수 있을 거예요. 웜업은 진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앞으로 뭐 이 서울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레이스가 이어지고 또 시즌이 완전히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훈련 열심히 하시고 또 그 훈련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자기 관리,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레이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